1월 18일 10년에 20억을 모으기를 도전하고 있고 기록에 남기고 있는 진아입니다. 이번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제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벌써 10년 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따져보니까 저도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벌써 11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년 동안 작게 이렇게 조그맣게 뭐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그 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떤 게 정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거를 모르고 어디서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단순히 대학교 화학공학과 나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혀 연관도 없는 분야 쪽에서 일을 하게 돼서 거기다가 또 원래 그릇도 작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 기본인 그런 기본을 갖고 있는 아주 그냥 미개한 그런 존재인데 생각도 깊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몸으로 부닥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고 하는데 우선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거는 직원 부분, 직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은 우선 직원은 그 잘해줄 필요는 없다. 그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을 해주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최소한의 해줄 것만 해주면 되는구나. 그 최소한이 그렇다고 월급을 작게 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적당한, 그러니까는 같은 예를 들어서 동종 업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업계만큼 주거나 또는 그 업계보다 조금 더 주면 된다. 그런 생각을 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이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옛날에는 정말 안 커졌거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관리가 힘들까? 뭐가 하나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쪽이나 이런 게 잘 되면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톱니바퀴처럼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 삐그덕삐그덕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 한 2, 3년 동안 사실, 음, 직원 월급을 많이 올리려고 매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또 이번에 가서 완전히 그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월급을 주는 거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 출장을 간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그 현지 변호사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그 회사 내규도 만들고 그 회사 내규에도 직원들이 사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동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무튼 그 부분도 철저하게 그 매일 한 달에 받는 최저시급 이상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끔 문제 안 되게 그렇게 서류를 꾸미고 물론 그 최저시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줘요. 그 최저시급은 그냥 최저시급인데 그거보다 많이 주는데 이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많이 주는 거죠. 주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월급은 줘야 된다. 어, 다른 동종 업계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결과 사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 고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고정비, 월급도 고정비에 들어가는데 그 고정비를 다 제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제 수익으로 이게 돌아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 상황에서 월급은 많이 주고 싶은데 제 월급도 있어야 되고 제가 받는 남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내적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만 낮추면 내 월급이 이렇게 올라가고 월급을 높이면 내 월급이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참 정말 내적 갈등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악마하고 천사가 이렇게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일단 많이 주자.
최대한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그렇다고 뭐 저는 요만한 구멍가게인데 삼성전자 직원만큼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동종 업계에서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최소한 비슷하게 주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잘해주지는 말자. 그 잘해주지 말자라는 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걱정을 해주고 고민을 뭐 들어준다든가 배려를 해준다든가 그럴 필요가 생각보다 없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거에서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직원이 와서 일을 하는 거는 다른 이유 없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을 하는 만큼 월급은 주되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크게 이렇게 마음을 써주지 말자. 그래 봤자 돌아오는 거는 사실 상처뿐이고 이번에도 가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근무를 좀 오래 한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월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쥐는 그 월급은 동일한데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그 최저시급에 맞춰서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결국 받는 돈은 동일하고 다른 쪽에서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단순히 그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와 이게 참 직원과 오너의 그 마인드는 교집합만 있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게 그렇다고 누구 잘못은 아니고 저도 직원이었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고 좀 앞으로 그런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되면은 뭐 저한테 데미지가 있겠죠. 데미지가 있지만은 감수하고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좋았던 거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면서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조금 작게 주면서 인간적인 신경을 더 써준다든가 아무튼 바보였죠. 그렇게 참 미안한데 월급을 예를 들어서 다른 같은 동종 업체가 뭐 월급을 뭐 한국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뭐 한 170을 준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매니저 월급도 조금 하는 일에 대비해서 조금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근데 그것도 음 제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니저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해서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매니저가 한 7번 바뀌었나?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게 어 그 매니저라는 게 단순히 일반 매니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바지 사장처럼 그렇게 총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평균 근무하는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현명하게 저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작년이죠. 지금 매니저 바뀐 지가 1년 정도 다시 됐는데 이번 매니저가 바뀌고 나서 이 매니저가 리더십도 좀 있고 그런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왔던 그런 월급 체계라든가 잘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 사람들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목적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줘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은 그거고 저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이제 인력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매니저가 되고 나서 이 매니저한테는 월급을 지금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많이 올려줄 수는 없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월급을 뭐
많이 줘요. 많이 줘요. 제가 생각할 때 매니저 경력 1년 차에 이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월급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가서 조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는 월급을 기본이 깔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임감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매니저가 회사에 대해서 많이 보여지기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서 100%는 아니지만 정도 것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매니저도 회사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 시간이 됐고 저 또한 매니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나름 출장 가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 값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돈 대비 얻은 게 좀 있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거기 가서 하려고 했던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직원들 월급 체계 바꾸면서 다시 한번 그 계약서를 쓰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 쓰고 이제 변호사 공증 받고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누나들을 제가 조금 같이 이제 사업을 조금 이렇게 좀 키워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거기 사무실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사무실이 생각보다 그 크기가 크지가 않았고 그리고 한 군데 정말 좋은 곳을 발견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 정말 사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사기를 맞을 뻔해서 뭐 중간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그 건물 오너하고 1대1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건물을 월세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속이고 전전세를 잘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와 정말 계약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사무실이 계약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나면 그 처음에 바로 임대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그 빌리고 나면 그 사무실을 빌리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시설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법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건물주들이 30일에서 최대한 45일까지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그 렌트비를 내질 않고 그 이후에 이제 임대해서 이제 비용을 월세를 내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정말 자리가 좋아서 임대를 하려고 했던 곳이 그 실내 인테리어 하는 기간을 일주일밖에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물주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 왜 일주일밖에 안 주냐. 그래서 여기는 왜 일주일밖에 안 주는지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세입자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사람들 사업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층을 두 개를 다 빌려서 이게 좀 뭘 크게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한 층을 비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네들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안 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인테리어 하는 그 기간을 왜 그걸 일주일밖에 안 주냐라는 걸 그때 그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매니저하고 이제 알았다 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오겠다 거의 그게 두 번째 미팅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미팅 끝나고 이제 거의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확정이 돼서 이제 가서 미팅이 끝나서 마지막 협상 마지막 그 좀 더 깎고 월세 조금 깎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실내 인테리어 하는 시간을 며칠을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가는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사인만 하면 끝나는 그런 난리였죠.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일단은 근데 아직 매니저는 그런 데에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뭐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체크 다 하고 이제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 하는 부분에서 하겠다 하고 나서 나와서 매니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뭐 전전세 그런 비슷한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잘못되다가 나중에 우리가 낙동강 ODR처럼
그냥 사무실을 나와 버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바로 그 노동 그 계약서 그 만들어주는 그 저희 쪽하고 계약을 했던 그 변호사를 바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해서 했더니 이제 그 변호사도 얘기하는 거죠. 하는 얘기는 그거는 합법이다. 그렇게 전전세 임대 내놓은 사람이 다시 누구한테 임대를 하는 건 합법이지만 그게 먼 미래에 잘못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아 여기도 똑같구나. 한국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를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또 다른 데를 구하려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뒀던 데를 알아보고 하는데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돼서 그 사무실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번에 그거는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잘하면은 다음 달에 다시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얻은 것도 있고 못 얻은 것도 있다 이번 출장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많은 거를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좀 더 그릇이 지금의 제 그릇보다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좀 더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번 출장비가 아깝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좀 더 이렇게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진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조금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길어졌는데 이번 출장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주식 이번에 또 매수매도를 또 했는데 그거 남기는 거는 끊고 남겨야겠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파이팅!